1학년 과학탐구 실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 탐구학입니다. 특히 여름날 강렬한 자외선에 우리 피부가 노출되면은 피부가 벌겋게 타지요. 그러면서 손상이 되는데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거나 또는 체형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방법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요령, 어떻게 발라야 되고 또 얼마나 두껍게 발라야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했을 텐데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평상시 많이 궁금했을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 자외선 차단 방법 알아보기. 생활 속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사해 보자. 의복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 또 행동 지침, 또 도구 등 다양한 경우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보자. 의복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는 모자를 쓸 때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하면 얼굴에 도달되는 자외선을 막아줄 수가 있지요. 챙 넓은 모자. 또 여름철에 대부분 덥기 때문에 짧은 소매 옷을 입는데 되도록이면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겠고 또 팔토시 같은 걸 이용하면 팔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지침으로 평소 자외선 경보, 기상청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방송 또는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자외선 예보에 귀를 기울여서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는 웬만하면 외출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실내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간다. 또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거나 또는 선글라스를 쓴다든가 양산 등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막아주면 좋겠죠.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가 어떻게 피부를 보호하는지 자외선 차단 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보자.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 자외선 차단제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외선을 막느냐에 따라서 차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차단제하고 화학적 차단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산란제라고도 하는데 햇빛이 피부에 닿자마자 반사되도록 하기 때문에 산란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분은 산화 타이타늄 TiO2 또는 산화아이언 GNO 가루로 만든 차단제인데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은 얼굴이 하얗게 보이고 끈적끈적하죠. 여러분들 많이 발라서 알 수 있을 텐데 미관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차단 효과는 아주 좋죠. 이 가루가 자외선을 반사시켜 주기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에 닿는 것 자체를 막아줍니다. 차단 효과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차단제는 흡수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차단제가 자외선 자체를 일단 흡수를 합니다.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피부에 자외선이 닿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아무래도 차단 효과는
물리적 차단제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미관상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 자외선 차단 지수.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도 있고 PA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자외선 B, 그러니까 UVB. 자외선 종류에는 이제 UVA도 있고 UVB도 있는데 UV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역시 차단 효과가 크지요. 그러나 이 SPF는 그렇게 숫자가 높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PA는 UVA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지수인데 이 더하기 표시를 하나부터 세까지 표시합니다. 이 더하기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큰데 이거는 그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플러스 개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SPF와 SPA 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한번 바른 다음에 반드시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UP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옷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차단하는 지수인데 UPF 15에서 24이면 95% 정도 자외선이 차단되고 25에서 39면은 96에서 97%, 그 다음에 40에서 45 이상이면 약 98%까지도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너무 얇으면 효과가 좋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옷을 좀 두껍게 입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조사한 자외선 차단 방법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탐구를 계획하여 아래의 탐구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모두먼들이 투여해 가지고 조금 전에 배웠던 활동, 이 탐구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약하면 개교 등기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구 방법은 각 모둠에서 정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활동을 설계해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 각 모둠원이 투여해 가지고 탐구 활동을 위한 준비물을 선택을 합니다.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장시간 햇빛에서 실험을 할 때는 모자라든가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전에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과 관련해 평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했던 점을 탐구 주제로 정하고 변인 중에는 이제 독립 변인도 있고 종속 변인도 있는데 변인을 잘 조정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탐구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자외선 차단 효과를 알아보는 탐구 수행하기. 실험 1, 자외선 카드 4장을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자외선 카드는 자외선에 반응해서 그 색깔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그런 그 카드가 바로 자외선 카드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하고 자외선이 강할수록 색이 짙어지는 카드가 바로 이 자외선 카드입니다. 지금 여기 ABCD 4장을 준비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그런 카드, 이게 대조군이 되겠죠. 실험에서 대조군. 자외선을 바른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대조군. 그리고 BCD는 이제 실험군이 되겠죠. 근데 B카드는 자외선 차단제를 얇게 바르고, 그 다음에 C는 자외선 차단제를 얇게 바르는데 3분 뒤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붙이는 그런 자외선을 추가적으로 바르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이 C카드입니다. 그리고 D는 두껍게 자외선 차단제를 B카드
바른 양의 2배 두껍게 발라서 한번 실험해 보는 것이 카드 D입니다. 카드 D. 두 번째, 자외선 카드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자외선 카드를 한꺼번에 촬영하며 5분간 관찰한다. 그렇죠. 이제 공정하게 비교하려면은 자외선 카드를 한 장 한 장 촬영하다 보면은 어떤 카드는 자외선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촬영을 하고 5분간 관찰합니다. 그리고 햇빛에 놓고 또 3분 뒤에 자외선 카드 C에는 처음에 발랐던 양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줍니다. 자,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자외선 카드의 색 변화를 비교해 보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실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한 가지 제품만 선택해 가지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보는 그런 실험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F 지수 혹은 PA 지수별로 시간에 따른 차단 효과를 비교해보는 그런 실험도 가능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종류별로 크림형, 스틱형, 스프레이형 등 다양하게 준비해가지고 시간에 따른 차단 효과를 비교해보는 그런 실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시간 단위로 관찰하고 2시간 후에 덧발라주는 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요. 분 단위에서는 색깔의 변화가 적고 차단제 사용법에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 후에 덧발라주는 실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 자외선 카드의 색 변화를 비교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외선 차단제 양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모든 원들과 토해보자. SPF 지수에 따른 자외선 차단율. 첫 번째, 같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양에 따른 자외선 차단 효과는 두껍게 발랐을 때 차단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클수록 역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단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덧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효과는 자외선 차단 지수보다 바르는 양과 지속해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은 안 나왔는데 SPF 지수에 따른 자외선 차단율을 나타낸 것인데 SPF 15의 자외선 차단율은 약 93%이고 SPF 50의 차단율은 98%,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요. 5% 정도. 그래서 SPF 수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실험이 어떤 색이 자외선을 잘 차단할까? 패트리 접시 5개의 자외선 구슬. 자외선 구슬은 자외선을 받으면 다양한 색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그런 구슬을 가리킵니다. 각각 20개씩 넣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둔 것, 요것이 바로 대조군이라고 그랬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조군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실험군이 되겠죠.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4개는 같은 재질로 되고 색깔만 다르게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통제 변인이라고 하죠. 같은 재질로 되는 것은 통제 변인이고,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 요거는 조작 변인이 되겠죠. 조작 변인. 이런 이 변인을 통틀어서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는 거, 이런 것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색의 천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제일 클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으로 가리지 않은 패트리 접시는 그늘에 두고 천으로 가린 패트리 접시 4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은 뒤 1분 간격으로 5분간 사진 촬영을 한다. 이 천으로 가리지 않은 구슬을 그늘에 둔다고 그랬는데 그늘에 두었을 때도 역시 자외선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천으로 덮지 않은 이 구슬도 아마 색깔이 나중에 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색 변화를 관찰할 때는 햇빛이 구슬에 닿지 않게 잘 가리고 천을 거둔 후에 그늘에 둔 배터리 접시와 함께 놓고 촬영한다. 그렇죠. 요거를 촬영할 때 이 천을 여는 순간 햇빛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니까 차단 효과가 무색해지죠. 무효화되죠. 햇빛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서 촬영할 때는 햇빛이 구슬에 닿지 않게 가리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건은 똑같네요. 요 대조군의 구슬도 그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늘에 두었고, 그 다음에 요 4교의 천도 천으로 가렸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늘진 그런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대조군의 구슬도 그늘에 둔 것입니다. 다 같이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 비교해야만 공정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햇빛에 놓지 않고 그늘에 두고서 나머지 4개의 구슬과 비교하게끔 실험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자외선 구슬의 색 변화를 비교해보고 천의 색깔에 따라 자외선 차단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드먼들과 토의해보자. 색깔에 따른 자외선 투과량, 흰색이 자외선 투과량이 가장 많아서 구슬의 색이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은 검정색. 이 검정색은 햇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 구슬에 도달하는 것을 잘 막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검정색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검정색 옷을 입으면 굉장히 덥긴 하지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제일 좋은 색이 검정색이니까 여름철에는 좀 덥긴 하지만 검정색 옷을 입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천의 재질에 따른 투과량, 자외선 투과량이 가장 적은 것은 청바지 천이 가장 그 자외선 투과량을 적게 만드는데 이유는 다른 천에 비해서 두껍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젖은 천과 마른 천, 물에 젖은 천이 마른 천에 비해 자외선 투과량이 더 많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덥다고 해서 옷에 물을 묻혀서 척척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오히려 자외선 투과량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옷감 내부의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피부에 도달하도록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더욱 피부가 자외선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돋보기 가지고 여러분들 종이를 많이 태워봤을 텐데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물방울이 바로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자외선이 더욱 잘 흡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젖은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네요. 세 번째, 자외선에 대체하는 생활지침 만들기.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만들 뿐 아니라 피부노화, 피부염, 심지어는 피부암을 일으켜 오래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자외선 세계에 따른 생활지침을 내리고 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둠의 생활지침을 만들어보자. 자, 평소 자외선 예보에 관심을 두고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에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SPF와 PA 등급이 큰 차단제를 바르고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의 경우에는 덥더라도 천이 두껍고 어두운 색을 입으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의 투과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덥다고 해서 검은색 옷을 잘 입지 않는데 오히려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자외선의 투과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조심하고 즐겁게 생활하기 바랍니다.